렐라 프랙처가 있으면서 발목 관절이 탈구가 되는 것까지 상당히 이제 범위가 넓은 상태를 우리가 이제 앵클 스프레인의 결과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이제 그 손상된 정도를 잘 평가해서 이것이 보존적으로 치료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뭐 이렇게 부목을 대도 충분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인가, 아니면 수적 치료를 해야 될 것인가를 이게 평가를 해야 되는데, 초기에 이제 급성기에 그것을 평가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인대 손상이라는 것은 엑스레이 안 보이는 것이고, 또 이제 마이크로 프랙처 같은 건 어벌전 프랙처도 대부분 엑스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어려운데,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면 이런 인대 손상이나 칩 프랙처, 마이크로 프랙처를 잘 진단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초음파를 이용해서 스테빌리티 테스트, 부하 검사를 시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인대가 얼마나 안정적인지 불안정적인지도 잘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 또 이제 치료에도 이제 소름을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초음파 검사는 발목에 인대 손상이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검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인대 손상의 정도는 그레이드 1, 2, 3로 나누는데, 1이라는 것은 이제 뭐 약간 늘어난 정도, 그다음에 그레이드 2가 되면 파셜 테어가 되겠고, 그레이드 3가 되게 되면 인대의 컴플리트 테어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인대 손상 단계에 따라서 급성기의 인플라메이션 염증 단계, 그다음에 아급성기, 그다음에 만성기, 이렇게 그 구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그 인대 손상의 빈도를 표시해 둔 표가 되겠는데, 발목을 다친 경우에 이제 가장 흔하게 손상되는 경우가 정거비인대, anterior talar fibula ligament의 피블라 오리진, 정거비인대의 피블라 비골 시작부, 부착부가 이제 가장 흔히 손상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손상되는 것이 그 칼카니오 피블라 리가멘트, 비골 종골인대가 이제 그 손상된 것이 가장 그다음 많은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정거비인대 탈라 인서션 부위가 이제 그 많이 된 걸로 돼 있고, 그다음에 칼카니오 큐보이드 리가멘트, 이제 요것은 이제 발목이 아니라 발의 손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칼카니움하고 큐보이드 사이에 칼카니오 큐보이드 리가멘트, 그다음에 페루니알 텐던, 그다음에 안테리어 티비오 탈라 리가멘트, 그다음에 익스텐드 디스트럴 롱구스 텐던들, 그다음에 그 다섯 번째 메타타설의 인서션하는 뭐 부위에서 메타타설의 어벌전 프랙처 또는 뭐 등이 이제 이런 순서대로 이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이제 칼카니오 큐보이드 리가멘트의 손상이 되면서 어벌전 프랙처가 동반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것이 엑스레이도 안 보이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놓치기 쉽습니다. 놓치기 쉬워서 발목이 아니라 발등에 심한 부종이 있고 아프면서 체중 부하를 잘 못하는 경우에는 어벌전 프랙처가 동반되어 있을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때는 초음파 검사를 하거나 CT 검사를 시행해서 골절 여부를 꼭 확인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위험 표시를 해놓은 부위가 되겠습니다. 네, 발목 손상에서 이제 발목 손상은 인버전 스프레인하고 이 에버전 프랙처 스프레인으로 이제 분부를 할 수가 있는데, 인버전 스프레인이라는 것은 발목이 족적을 내측으로 되면서 내측으로 힘을 받으면서 이제 다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터럴 앵클 스프레인은 이제 가장 흔한 손상이 되어 있고, 메커니즘을 보게 되면 그 발목이 플란타 플렉션 인버전 된 상태에서 체중이 탈루스에 가해져서 탈루스가 이게 트위스트가 되면서 퍼프 전족부가 이제 수피네이션 어덕션 되는 것이 그 돼서 엔테리어 탈로 피블라 리가멘트가 이제 찢어지거나 손상되는 것이 이제 그 인저리 메커니즘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손상 시에 그 발목의 위치에 따라 발목의 위치에 따라서 어느 인대가 이제 손상된 것인가가 결정되는데, 앵클이 이제 뉴트럴 포지션인 경우, 이제 플란타 플렉션도 아니고 도지 플렉션도 아닌 뉴트럴 상태에서 바루스 스트레스가 가하게 되면 칼카니오 휘블라 리가멘트가 이제 손상이 되겠고요. 발목의 플란타 플렉션,
플란타 플렉션 된 상태에서 바루스 이제 그 부하가 가해지게 되면 엔테리어 탈루 피불라 리가멘트가 이제 손상이 되겠습니다. 네, 퍼풋이 플란타 플렉션 되고 퍼풋이 수피네이션 어덕션 된 상태에서 스트레스가 가해지게 되기 때문에 발목이 아니라 중족부의 그 칼카누 큐보이드 리가멘트나 그 메타타설 다섯 번째 메타타살 큐보이드 리가멘트의 손상이 될 수가 있겠고, 또는 이제 그때 이제 그 다섯 번째 메타타살에 붙는 페리널 텐던의 그 손상이 있거나 아니면 다섯 번째 메타타살에 그 어벌전 프랙처가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발목이 바루스 발구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퓨어하게 순수하게 플란타 플렉션 스트레스만 가는 경우에는 엔테리어 티비오 탈라 리가멘트 또는 뭐 탈루 네비큘라 조인트의 스프레인 또는 그 이스텐드 디스트롬 텐던의 그 손상을 초래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게 탈루 네비큘라 조인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심을 많이 갖지 않는 관절이기 때문에 그 부의 손상도 잘 철저히 평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흔한 손상은 그 엔테리어 정겁인데 엔테리어 탈루 피불라 리가멘트하고 칼카니오 피불라 리가멘트가 같이 다치는 조합이 이제 가장 흔한 손상 조합이 되겠고, 만약 이 두 인대가 동시에 다 완벽 컴플리트하게 퇴화가 되면 그것은 즉각적인 수술 인디케이션이 되는데, 하나의 인대만 그 손상이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골절 손상으로서는 대개 이제 그 말레올라의 그러니까 그 복숭아뼈 손상에 골절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다섯 번째 메타타살의 어벌전 프랙처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캘케누스의 어벌전 프랙처, 그다음에 엔테르 탈루 피불라 리가멘트 스프레인에 의해서 피불라나 또는 탈루스의 어벌전 프랙처를 우리가 꼭 염두에 두고 검사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인대 손상이 되게 되면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내추럴 히스토리로서 먼저 인대 손상이 되게 되면 먼저 인플라메이션이 발생합니다. 24시간 내지 48시간까지 인대 손상이 발생해서 인플라메이션 그 염증 반응이 발생해서 이제 그 부위가 붓고 통증이 심해지면서 이제 열이 나고 뭐 이렇게 꼼짝 못하는 그런 것이 이제 한 이틀 정도 이렇게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트라우마틱 인플라메토리 리액션이라고 하고, 그 후에는 이제 그 부위에 그 블러드 베셀이나 림프가 이제 그 형성이 되면서 그 파이브로블라스트 등이 이제 마이그레이션 돼서 이제 콜라겐을 형성해서 리페어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리페어가 될 때 이제 그 인대의 방향에 맞게 일정한 스트레스가 가해지게 되게 되면 이렇게 얼라이먼트가 잘 맞는 이제 그 티슈로 리페어가 되는 건데, 만약에 그때 이제 그 고정을 하거나 해서 그 인대의 방향에 따른 그 스트레스가 가해지지 않으면 이런 불규칙한 방향으로 그 리페어가 돼서 인대가 강력한 리가멘트 인대가 되는 게 아니라 아주 약한 인대로 회복이 돼서 약한 인대로 회복이 되거나 아니면 그 인대가 또는 뼈나 뭐 그 조인트 캡슐에 뭐 어드히전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기능적으로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인대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어느 정도 이제 그 모빌리제이션을 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대 손상 시 바로 이제 그 석고 고정을 하지 않고 이렇게 그 되도록이면 움직이면서 치료하는 게 좋다라는 것이 이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에 그 리페어가 된 후에 이제 그 쭉 시간을 갖고 그 상처들이 그 리모델링이 되게 됩니다. 리모델링이 되면서 이제 정상적인 그 상처가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을 겪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버전 스프레인이 있을 때 이제 진단하는 방법은 이제 그 클리니컬 익제미네이션하고 뭐 소노 같은 거를 이용해서 진단할 수가 있는데, 에큐트 스테이지 진단을 보게 되면 이제 먼저 히스토리가 중요하죠. 이제 어떤 방향으로 다쳤는지, 다칠 때 어떤 발목이 어떻게 상태가 되었었는지, 그리고 이제 발목을 다칠 때 뭐 뚝 하는 소리가 들렸거나 뭐가 그런 소리가 들렸다고 하면 좀 심한 손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해주는 소견이고, 그 다음에 다치고 나서 즉각적으로 부어오르고 꼼짝도 못했다 그러면 그건 헤마스로시스가 찬 거니까 아마도 심한 손상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둘 수가 있겠고요. 다치고 나서 꼼짝도 못했다 바로 퇴장되고
아무 동작도 못했다는 것도 이제 골절을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밤에 통증이 심했다고 하면 그 헤마스로시나 시노바이티스가 상당히 심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주는 그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즉각적으로 이제 다치고 나서 최종 부활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하면 그건 이제 골절의 가능성을 강력하게 암시해주는 그런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학적 검사를 하는 목적은 이학적 검사를 해서 앵클 스프레인에 요번에 다친 것이 얼마나 심한 정도의 손상일 것인가, 아니면 손상된 인대가 어느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학적 검사를 하게 되는데, 손상 부위 로컬리제이션 하는 것은 이제 패시브 무브먼트나 저항 검사를 통해서 할 수가 있는데 뭐 쉬운 건 아니고, 대개 이제 로컬라이즈 텐더니스가 어디 있냐가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손상의 정도 심한 정도는 이게 대개 이제 말레올라 어벌전 프랙처나 말레올라 프랙처 등을 이제 우리가 이제 골절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부위들 꼭 로컬라이즈 텐더니스가 얼마나 심한지를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깥쪽으로 말레올러스의 근위부, 그다음에 중심부, 말단부, 인대가 붙는 부위죠. 칼카니 피뷸라 리가멘트 부위, 정거비 인대 붙는 부위, 디지털 티비 피뷸라 리가멘트가 붙는 부위, 그다음에 칼카니 큐보이드 리가멘트 부위, 그다음에 메타타스 큐보이드 연결 부위, 그다음에 다섯 번째 메타타살의 베이스의 로컬라이즈 텐더니스가 이제 꼭 이제 봐야 되고요. 내측에서도 마찬가지죠. 내측에서도 이제 말레올로스 주변, 그다음에 서스텐타큘럼 탈리 주변, 그다음에 네비큘라에서 어벌전 프랙처가 꽤 있을 수가 있으니까 네비큘라 있는 부위, 그다음에 칼카네스의 앞쪽 내측, 그다음에 아킬레 텐던 붙는 부위 등을 이렇게 확인해서 국수적 압통이 심하게 있는 부위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칠 때 워닝 사인이 있습니다. 워닝 사인, 이런 소견이 있으면 좀 심하게 다쳤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이제 병원을 찾아봐야 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나이가 60세 이상인 경우에 뼈가 약해져 있기 때문에 골절이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다치고 나서 즉각적으로 최종 부활을 할 수가 없으면 이것도 이제 골절을 암시해주는 그런 소견이고, 만약에 넉터널 페인, 밤에 심한 통증이 있다고 하면 이것도 헤마스로시스를 암시해주는 소견이고, 헤마스로시스가 있다고 하면 이것도 심한 손상, 그래서 정거비 손상, 인대 파열이나 인트라아티큘라 프랙처를 이제 골절을 암시해주는 그런 소견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캡슐라 패턴 양상, 즉각적으로 이제 관절에 발목 관절의 가동범위 제한이 이렇게 캡슐라 패턴으로 나타나고 한다면 인트라아티큘라 헤모리지나 시노바이티스를 암시해주는 소견이고, 이건 심한 손상을 암시해주는 그런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구스 모션을 할 때 심한 통증이 있다고 하면 휘블라의 프랙처를 암시해주는 소견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지티브 이버전 시 통증이 심하거나 위크니스가 있다고 하면 이것도 다섯 번째 메타타살 베이스에 골절이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는 그런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레오스 특히 이제 신경이 리가멘트가 부착 부위에 로컬라이즈 구수적 압통이 심한 경우에도 또 골절을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증은 심하지 않지만, 움직일 때 검사 패시브 무브먼트에 통증이 심하지 않지만 관절 가동범위 제한이 커져 있다고 하면 이제 이거는 이제 인대가 컴플리트하게 퇴화가 됐다는 것을 암시해주는 그런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거비 인대가 이제 완전하게 파열이 된다고 하면 발목의 플란타 플렉션 인버전 시 통증은 심하지 않은데 너무 과도하게 이제 발목이 돌아가는 그런 양상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것은 이제 손상된 인대나 텐던, 심줄의 위치에 따라서 어떤 검사를 하면 포지티브 소견을 보일 것인가를 정리한 소견으로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계적 검사를 또 이학적 검사뿐만 아니라 하게 되는데, 엑스레이를 찍는 경우, 엑스레이를 찍는 게 대개 인대는 엑스레이 보이지 않으니까 엑스레이 찍어봤자 보이지도 않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엑스레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서 적어도 이제 그로스하게 보이는 본 프랙처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데, 물론 마이크로 프랙처, 칩 프랙처가 엑스레이 대부분 안 보이는 것도
좀 감안을 항상 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오ttawa 룰이라 그래서 이제 그 복숭아뼈 주변하고 다섯 번째 메타타살 베이스, 그다음에 복숭아뼈 내측에서는 복숭아뼈하고 네피클라 주변에 국소적인 압통이 있나를 찾아보고, 그다음에 이제 진찰실에서 이제 체중을 부하해서 쓸 수 있나 없나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환자의 나이를 고려해서 이게 세 가지를 고려해서 이제 이게 만약에 그런 거에 다 네거티브 소견을 보이거나 그러면 엑스레이 찍어도 되게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을 수가 있으니까 엑스레이를 안 찍고, 세 가지 요소에 포지티브 소견을 보였다고 하면 요것만으로도 100% 골절을 볼 수 있는 아주 센시티브한 그런 히스토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오ttawa 룰이라고 해서 이제 이거에 이제 포지티브 소견이 쭉 보이게 되면 엑스레이를 찍고, 그렇지 않으면 안 찍고 해서 안찍음으로 하는 것도 이게 엑스레이를 과도하게 찍는 거를 이게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라고 이제 보고되고 있는데, 그렇지만 뭐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뭐 엑스레이 찍는데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웬만하면 엑스레이를 우선적으로 한번 찍어서 이제 확인하고, 그다음에 또 경우에 따라서 이제 스트레스 레디오그래피라고 해서 이제 발목에 부하 검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것은 이제 발을 발구스 상태로 스트레스를 주면서 엑스레이를 찍어서 이게 여기서 탈루스하고 칼케네스하고 티비하고 탈루스하고 사이가 이제 많이 벌어지나 이게 보는 건데, 정상적으로는 5도 이내로 벌어지게 되는데 9도 이상 벌어지게 되면 정겁이 안테리어 티비오 피울라 리가멘트가 파열돼서 불안정한 걸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면 리가멘트 인대 손상뿐만 아니라 엑스레이 보이지 않는 미세한 골절도 다 진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유용한 검사가 되겠고,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디지털 티비오 피울라 리가멘트의 검사를 한 건데, 거기서 초음파 검사를 보니까 여기 티비아의 어벌전 프랙처가 이렇게 관찰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엑스레이 찍으면 이걸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음파는 매우 유용한 검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MRI 스캔도 뭐 매우 유용하지만 MRI는 뭐 즉각적으로 이용할 수가 없다는 단점, 그다음에 현 상태보다 좀 더 과도하게 평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용하는 가능한 모델 중에서 모달리티 중에서는 초음파가 가장 유용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환자 보게 되면 어린아이인데 발목을 다쳐서 왔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검사를 봤더니 발목 관절 앞쪽에 이렇게 피가 차 있는 그런 손상을 본 것을 보여서 좀 심하게 손상을 받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정거비인대 검사를 해봤더니 여기 이제 피불라하고 탈러스인데, 정거비인대가 이렇게 좀 부어 있고 피불라 쪽에서 부어 있고, 거기에 이제 하얗게 골편 같은 게 보이는데 이것이 골절인지 아닌지는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건축하고 비교해 보면 이렇게 건축의 정거비인대는 좀 하얗게 보이고 두께가 두껍지 않아서 확실히 이상이 있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이제 초음파를 보면서 스트레스 검사, 부하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의 초음파를 이용해서 엔테리어 드로우 테스트를 하는 것인데, 먼저 이제 초음파로 정거비인대를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정거비인대를 본 상태에서 엔테리어 드로우 테스트는 티비아를 고정시키고 칼카네스를 앞쪽으로 당겨서 검사를 하는 것인데, 이 상태에서 칼카네스 앞으로 당길 수가 없으니까 이 상태에서 티비아를 뒤쪽으로 밀어서 엔테리어 드로우 테스트를 하는 효과랑 뭐 똑같은 이게 여기 힘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음파 유도화에서 하는 것 동영상을 살펴보시면 먼저 엔테로탈로피불라 리가멘트를 초음파로 잡습니다. 다음에 탐촉자가 움직이지 않게 유지하는 상태에서 여기서 엔테로 드로우 테스트를 할 것인데, 이 자세에서 칼카네스를 앞으로 당길 수가 없으니까 대신 디지털 티비아를 지금 보이는 뒤쪽으로, 왼손으로 바닥 뒤쪽으로 밉니다. 뒤쪽으로 밀어서 뒤쪽으로 밀 때 피울라하고 탈루스가 사이가 벌어지는 것을 관찰하는 건데,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움직임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움직이지 않죠. 과도하게 움직이거나 적어도 여기에서는 이렇게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거비인대 파일로 진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파일이 된 거죠, 이건.
그래서 이 환자도 이 상태에서 이제 그 부하 검사를 해보니까 예, 이렇게 해서 눌러보니까 여기 하얗게 보였던 것이 그 피부라 뼈하고 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벌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벌전 프랙처다 이제 진단을 붙일 수가 있는 거고, 어벌전 프랙처 단순한 인대 손상이 아니라 골절이니까 이것은 당연히 부목 고정을 시행해야 하는 치료를 시행해야 되겠습니다. 예, 이 환자도 그 발목 관절 내 피가 고여 있고, 보게 되면 뭐 초음파로 봤을 때도 이제 어벌전 프랙처로 추정이 됩니다. 그 스트레스 검사에서도 어벌전 프랙처로 보이고,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 이제 스트레스 검사를 해보니까 이게 스트레스 검사를 해보니까 이게 뼈가 이렇게 벌어지는 것이 관찰이 된다. 이게 벌어지죠. 이게 불편하고 벌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3주 동안 스프린트를 댄 후에 다시 스트레스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보면 이렇게 눌러도 그 두 뼈 사이가 거의 벌어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런 미세한 골절 시 이것을 그 골절을 단순한 인대 손상으로 오인하지 않고 골절로 정확하게 진단해서 정확한 치료, 즉 부목 고정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런 결정을 할 때 초음파가 매우 유용하겠습니다. 이것은 이 칼카리움 피불라 리가멘트의 그 스트레스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칼카리움 피불라 리가멘트를 초음파로 잡고 그 상태에서 칼카리우스의 바루스 스트레스를 주게 됩니다. 네, 먼저 칼카리움 피불라 리가멘트를 초음파로 잡습니다. 네, 그 초음파를 잡고 움직이지 않게 유지하면서 칼카리우스를 바루스로 스트레스를 줍니다. 스트레스를 줄 때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피불라하고 칼카리우스 사이가 벌어지지 않거나 약간의 움직임이 있을 때 너무 과도하게 움직이는 경우 칼카리움 피불라 리가멘트의 파열로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이렇게 바루스 스트레스를 주게 되면 칼카리움 피불라 리가멘트가 페리니어스 롱구스 브레비스를 표층으로 이렇게 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상적인 소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환자도 보면 칼카리움 피불라 리가멘트가 아주 잘 보이는 특이한 경우인데, 대개 이쪽이 잘 안 보이는데 보이고, 피불라에서 칼카리움 피불라 리가멘트 쭉 해서 칼카리우스에 붙어 있는 거고, 여기는 이제 탈루스가 되겠고, 여기는 서브탈라 조인트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앵클 조인트가 되겠고, 그 다음에 페리니어스 롱구스 브레비스가 칼카리움 피불라 리가멘트 표층에 있는 것이 잘 관찰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그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게 되게 되면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게 되면 이게 될 때 그 칼카리움 피불라 리가멘트가 인택트하게 유지되면서 피불라 리가멘트가 잘 보이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칼카리움 피불라 리가멘트가 페리니어스 롱구스 브레비스를 이 표층으로 미는 것이 관찰이 됩니다. 그러면 칼카리움 피불라 리가멘트는 별 이상이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요것은 이제 그 5번째 메타타살하고 큐보이드 리가멘트의 그 초음파 소견인데, 이건 건칙인데 여기 보면 뭐 그 별 스웰링도 없고 잘 이상이 없게 보이는데, 이건 환칙인데 보면 이제 스웰링이 있고, 5번째 메타타살에 약간 어벌전 프랙처도 같이 동반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풀을 그 상태로 된 상태에서 퍼풋을 단손으로 프로네이션, 수피네이션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프로네이션, 수피네이션을 반복하게 되면 이제 정상적인 상태에서도 약간의 움직임이 있는 것은 정상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상태에서 약간의 움직임이 있을 수가 있는데, 환측에서는 프로네이션, 수피네이션 할 때 조인트 플루이드가 이제 내측, 위측으로 교통이 됩니다. 그러면 리가멘트가 찢어질 때는 것을 암시해주는 것을 소견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이제 칼카니움 피불라 리가멘트, 칼카니우스하고 큐보이드 리가멘트를 연결하는 칼카니움 큐보이드 리가멘트의 스트레스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먼저 리가멘트를 초음파로 잡고 그 상태에서 그 퍼풋을 프로네이션, 수피네이션 합니다. 이건 한측인데, 그래서 리가멘트가 이제 그 퇴어가 되어 있지만 그 어벌전 프랙처는 없는 것이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게 되게 되면 그래서 약간 이제 좀 과도하게 좀 벌어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게 되면 리가멘트 손상뿐만 아니라 그 손상된 리가멘트에 스테빌리티가 있나 없나 아니면 미세한 어벌리 프랙처가 있나 없나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디지털 티비오 피뷸라 리가멘트, 이 리가멘트 디지털 티비오 피뷸라 리가멘트, 티비하고 피뷸라 연결된 리가멘트 상당히 중요합니다. 발목 관절의 안정성, 모티스를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한 리가멘트이기 때문에 이 리가멘트 손상이 되게 되면 발목의 불안정성과 크로닉한 그 발목 인스테빌리티 불안정성에 의해서 발목 관절의 아스라이티스, 아스로페시를 유발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이렇게 프로브를 내측으로 놓고 H축의 프로브가 약간 말단 쪽으로 기울이게 되게 되면 이렇게 에코제닉한 그 인대를 관찰할 수가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거기에 이제 리가멘트 손상이 되면서 하이퍼에코 스웰링이 있거나 플루이드가 교통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게 되면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진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리가멘트를 보면서 그 아래 다리를 이렇게 스퀴징을 해줍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스퀴징을 해주면 상태면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리가멘트가 잘 유지되어 있고 조인트 플루이드가 이제 안과 밖으로 교통을 하지 않는 거, 이렇게 교통을 나가지 않고 잘 벌어지지 않으면 이제 정상적인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조인트 플루이드가 안과 밖으로 이렇게 교통하는 것이 보여서 이렇게 되게 되면 리가멘트가 파열된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티비오 피뷸라 리가멘트가 손상된 경우에는 그 발목 관절 내에 인트라아티큘라 프랙처가 있는 경우가 또 꽤 많이 있어서, 그때는 CT를 찍어서 아티큘라 인트라아티큘라 프랙처가 아닌 것을 확인해 주는 것도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크로닉 스테이지, 이제 인버전 스프레의 크로닉 스테이지를 보게 되면, 아까 전에 에큐트 스테이지를 보신 거, 크로닉 스테이지, 만성 발목 염좌를 보이는 경우, 그러니까 만성적으로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개는 일반적인 걷거나 뭐 그럴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뛰거나 뭐 무리를 하게 되면 발목이 붓고 아프다라고 이제 한 것이 이제 만성 증상이 되겠는데, 그 원인으로서는 그 손상된 인대가 뭐 그 뼈나 아니면 그 조인트 캡슐에 이제 유착이 되어 있는 경우에, 유착이 스카 어디전이 되는 경우, 또는 2차적으로 텐디나이트스가 동반되어 있는 경우, 페리니얼 텐던의 텐디나이티스나 이스텐서 디스트럼의 그 롱구스의 텐디나이티스가 있는 경우, 또는 이제 2차적으로 관절의 불안정성이 초래된 경우, 또는 모빌리제이션 스티프니스가 이제 동반된 경우, 또는 루즈바디가 있는 경우에 이런 만성적인 그 증상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전이 된 경우에는 그 ROM이 거의 정상 ROM을 보이는데, 엔드레인지에서 통증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엔드레인지에 통증이 있을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특히 여기서 엔테리오 탈레 피브랄 리가멘트 같은 경우에는 풀 인버전이나 플란타 플렉션지 통증이 있을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칼큐닉 큐보이드 리가멘트의 어디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피네이션시, 그 엔드레인지에서 통증이 있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때는 엔드필은 그렇지만 정상 엔드필을 보이겠습니다. 엔드필이 하드한 엔드필을 보이게 됩니다. 하드한 엔드필. 그래서 텐디나이티스 때는 정상 엔드필, 그다음에 어디전일 때는 하드 엔드필을 보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텐디나이티스가 동반된 경우에는 그 엔드필은 정상인데 그 저항 검사에서 파지티브 소견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페리니얼 텐던의 병변인 경우에는 레지티브 이버전 시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익스텐드 디스트럼 롱구스 텐던의 텐디나이티스가 있게 되면 토의 도지플렉션 시 통증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 뭐 인스테빌리티 증상이 나타나거나 뭐 모빌리제이션 스티프니스, 루즈바디 등을 볼 수가 있는데, 루즈바디 때 이제 그 트윈지 볼 수가 있겠고, 인모빌리제이션 스티프니스 때가 있을 경우에는 그 엔드레인지에서 양쪽에 그 같은 양상으로 관절가동 제한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버전 스프레인에서 크로닉 스테이지에서는 이렇게 어드이전, 그다음에 텐디나이티스, 인스테빌리티, 그다음에 트라우마틱 아스트라이티스가 2차적으로 있는 거, 루즈바디,
immobilization stiffness를 감별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또 인버전 스프레인이 됐을 때 치료를 보게 되면 그레이드 1, 2 그러니까 뭐 약간 인대가 늘어나거나 아니면 파셜 테어가 있는 경우에는 펑셔널 트리트먼트 그러니까 고정을 하지 않고 얼리 모빌리제이션 하면서 웨이트 베어링을 하면서 그 치료를 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한데 그레이드 3 스프레인 그러니까 텐더 리가멘트가 완전 파열이 된 경우에는 약간 이제 이견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일반적으로 펑셔널 리해빌리테이션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그 뭐 완전 고정을 하는 건 아니고 그 손상된 리가멘트가 더 손상되지 않는 방향으로 뭐 탄력 붕대를 감아준다거나 아니면 뭐 그쪽 방향으로만 모션을 제한을 시켜주는 뭐 보조기 같은 거 착용하면서 해서 움직이면서 체중을 이렇게 충분히 지지하면서 치료하는 것을 펑셔널 리해빌리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시리악스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얼리 모빌리제이션을 시키게 되면 이제 그 손상된 리가멘트가 이제 회복될 때 그 리가멘트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일정 방향으로 텐션이 가해져서 강력한 형 스카 또는 그 리가멘트가 형성이 되는데 임모빌리제이션을 하게 되게 되면 이제 그 리가멘트가 그 뼈나 그 관절낭에 어디 이전이 되거나 아니면 그 얼라이먼트가 안 맞는 약한 그 리가멘트를 형성이 돼서 그래서 이제 그 펑셔널 인스테빌리티를 발생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얼리 모빌리제이션을 하게 되면 어디 이전도 없고 스트롱하고 강한 리가멘트를 형성할 수가 있다는 그런 그 장점이 있는 것이 있고 임모빌리제이션을 하게 되면 스카 어디전이 있고 약한 리가멘트가 생기기 때문에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그 프리포셉티브 센스가 이제 감소가 돼서 페리니얼 리액션 타임이 길어진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엔트리탈로 피뷸라 리가멘트가 늘어나게 되면 거기에서 늘어나는 센서리를 감지해서 그것이 스파이널 코드로 들어가서 도살 루트로 들어가서 엔테리어 혼셀하고 시냅스를 해서 엔테리어 혼셀에서 페리니얼 머슬로 가는 너브를 자극해서 페리니얼 너브를 신호를 보내서 페리니얼 머슬을 그 컨트랙션을 시켜서 발목이 더 이상 삐지 않게 돌아가지 않게 이제 컨트랙션 시키는 그런 서큐트를 갖게 되는데 임모빌리제이션을 하게 되게 되면 이런 프로프리셉티브 센스가 이제 감소기 때문에 이런 그 리플렉스 서큐트가 이제 손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임모빌리제이션을 하게 되면 펑셔널 인스테빌리티를 출현하게 된다라고 이제 시리악스 개념으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리 모빌리제이션이 중요한데 이제 얼리 모빌리제이션이 어려운 경우가 뭐냐면 이제 처음 인플라메이터리 24시간 48시간의 인플라메이터리 스테이지에서 인플라메이션이 너무 심해서 이제 그 통증 때문에 그 2차적으로 이제 그 임모빌리제이션 한 거나 똑같은 효과를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시리악스에서는 스테로이드 한 약간 10mg 정도를 얼리 24시간 내에 인필트레이션 해주게 되면 요 인플라메이션 페이스를 감소시켜서 통증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움직이면서 치료를 가능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통증 때문에 발목을 움직이는 건 어렵긴데 발목을 움직이는 대신 리가멘트를 움직이자. 그러니까 그 개념이 이제 디프릭션 마사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목을 움직여서 이제 리가멘트에 스트레스를 주기는 어려우니까 차라리 리가멘트에다 스트레스를 줘서 트랜스버스에 스트레스를 줘서 리가멘트를 움직여서 일정한 방향으로 텐션에 맞게 이제 그 스트레스를 주는 거 해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비어 인플라메트리 페이스 때문에 리액션 때문에 그 자발적인 이제 고정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시리악스에서는 트리암실린 인필테이션하고 딥 트랜스버스 프렉션 마사지를 하는 것으로 이제 해결을 하라고 이제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큐트 24시간 내에 이제 다치고 나서 에큐트 24시간 내에 48시간 내에 이제 보게 되면 일단 트리암실룰 인필테이션 해서 통증을 경감시켜주고
경감시켜주고, 그 다음에 뭐 거기에 밴드지를 대거나 아니면 테이핑을 해서 더 이상 이제 발구스 스트레스가 이제 아니 바루스 모션이 나타나지 않게, 모션이 나타나지 않게 발구스 방향으로 이제 그러니까 리가멘트에 더 이상 텐션이 가지 않는 방향으로, 부하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이제 그 테이핑을 해주거나 또는 이밴드지를 감아준 상태에서 좀 약하게, 뭐 아주 약하게 1분, 2분, 3분 정도 이게 젠틀하게 딥 트랜스버스 마사지를 그 손상된 리가멘트에다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에 이제는 서브 에큐트 스테이지에서 이제 트랜스버스 마사지는 계속하고 발목을 이제 액티브하게 움직이면서 움직이는 치료를 하게 되는데, 그때도 이제 너무 과도하게 손상된 리가멘트의 손상 방향으로 되는 텐션이 가지 않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 리가멘트가 이제 어디전되거나 뭐 그런 것을 예방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리가멘트에 일정한 텐션을 가해줌으로 해서 이제 얼라이먼트가 잘 맞는 리가멘트 형성되게 촉진을 시켜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크로닉 스테이지에 가서 크로닉한 그 증상을 보이는 경우는 크로닉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는 아까 이제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스카 어디전이 있거나 아니면 텐디나이티스가 있거나 아니면 이제 인스테빌리티가 있거나 뭐 등이라 그랬죠. 그래서 스카 어디전이 있게 되면 이제 스카 어디전을 브레이크하는 그 매니플레이션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뭐 상당히 이제 과격한 치료가 되기 때문에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잘 하기는 어렵고, 적극적으로 레커멘드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요건 뭐 그런 게 있다 정도만 이렇게 알아두셔도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더 적극적으로 이제 뭐 해보고 싶거나 뭐 그런 자신감이 있는 분들은 시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로닉한 상태에서 스카 어디전이냐 텐디나이티스냐를 감별 진단하는 것은, 스카 어디전일 때는 엔드 렌지에서 통증이 있고, 그 다음에 엔드 필이 하드하다 그랬죠. 그렇죠? 하드하다 그랬는데, 텐디나이티스 때는 엔드 필이 정상이고 레지티브 테스트에서 파지티브 소견을 보인다라는 것이 이제 감별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텐던에 또 병변이 있을 때는 디트랜스버스 프렉션 마사지를 하는 것이 이제 치료 방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보면 그 리가멘트에 뭐 인젝션하는 방법 그런 걸 보여주는데, 사실 이제 이 에큐트 스테이지에는 뭐 그런 이런 방향으로 손상된 부위에다가 인필트레이션을 해주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딥트랜스버스 마사지는 그 어디든지 트랜스버스 마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인대 주행 방향에 트랜스버스하게 마사지를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트랜스버스하게. 이런 뭐 그 동영상은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다 찾을 수 있는 그런 동영상이 되겠는데, 엔테로탈로피뷸라 리가멘트가 The ligament is put on the stretch by a plant deflection. 엔테로탈로피뷸라 리가멘트가 방향이 이제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거에 트랜스버스하게 힘을 주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양쪽 방향으로 스트레스를 주는 게 아니라 한 방향으로만 이제 갈 때는 그냥 가고 당길 때 스트레스 프릭션 마사지가 되는 거고, 갈 땐 그냥 가고 당길 때 마사지, 갈 때 그냥 가고 당길 때 마사지, 이런 방향으로 이제 딥프릭션 마사지를 해주게 됩니다. 요거 이제 칼카니오 피뷸라 리가멘트의 그 마사지 방법이고, 요것은 이제 칼카니오 큐보이드 리가멘트의 딥프릭션 마사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이제 리가멘트 어디전이 있을 때 손상되는 방향으로 그 급격한 움직임을 줘서 이제 그 어디전을 뛰게 되는 유착시키는 그런 것인데, 이것이 이제 또 2차적으로 인대 손상을 요거 이제 엔테로탈로피뷸라 스프레인이 어디전이 있는 겁니다. 그때 그 방향으로 이제 매니플레이션을 하는 것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것이 2차적으로 이제 인대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이제 이것이 익숙해지지 않은 분들이 하게 되면 오히려 손상을 더 크게 유발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권고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고, 이제 충분히 이 개념을 다 이해하시고 그런 분들은 뭐 시행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행은 이제 각자의 책임으로 시행해야 되고, 동영상에 봤더니 뭐 그런 거에 있어서 한번 해봤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스 스페인의 인스테빌리티를 보게 되면, 발목이 자꾸 빈다. 그 다음에 이제 땅이 이제 고르지 않은데, 바닥이 고르지 않은 데나 약간 경사된 곳을 가면 이제 자꾸 삘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불안하다. 그런 증상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스테빌리티가 떨어지는 겁니다. 떨어지는 건데, 반복적으로 이제 발목 손상의 결과로서 스테빌리티가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스테빌리티가 떨어져서 반복적으로 발목을 삘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티비오 피부라 리가멘트가 손상돼서 불안정해지면 앵클 모티스가 이제 불안정해서 이제 불안정성이 올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엔테로 탈로 피부라 리가멘트가 이제 손상이 심하게 되게 되면 그 자체로 이제 인대 메카니컬하게 이제 인대가 잡아주지 못해서 인스테빌리티가 올 수가 있겠고, 또 이 인대에는 센서의 프로프리셉티브 센서리 엔딩이 이제 있어서, 그것이 이제 리플렉시하게 이제 페리니얼 머슬하고 연결이 돼서 스테빌리티를 주는데, 센서가 망가지기 때문에 인스테빌리티를 또 추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언스테블 모티스라는 것은 이제 엔테리어 티비오 퓨라 리가멘트가 이제 손상돼서 불안정한 그런 것이 되겠는데, 자주 삘 수가 있고, 움직일 때 발목에서 삘면서 툭툭한 소리가 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뭐 움직이는 다시 또 이제 정상이 돼서 이제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학적 검사를 해볼 때 이제 일반적인 방법으로 검사를 하게 되면 특별한 소견을 볼 수가 없는데, 그다음에 바로스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게 되게 되면, 아까 이제 앵클을 뉴트럴 상태에서 바로스 모션을 주게 되게 되면, 탈루스가 이제 바깥으로 이게 돌아가면서 엑스레이 스트레스 테스트 할 때랑 마찬가지죠. 그렇게 하면서 티카닥 소리가 나거나 아니면 통증이 나타나고, 다시 이제 힘을 빼면 턱턱 하면 도로 들어가는 거를 느끼면, 그것이 이제 불안정을 보여주는 것이고, 엑스레이 상에서는 스트레스 뷰를 찍게 되면, 그 상태에서 스트레스 뷰를 찍게 되면 티비아하고 탈루스가 이제 9도 이상 벌어지면, 9mm 이상 벌어지게 되면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환자도 보게 되면 남자 16세인데 오늘 우측 발목을 뺐는데 삐다 딛기 어렵다. 근데 이제 디지털 티비오 퓨라 리가멘트에 로컬 텐던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검사를 봤더니 약간 발목 관절에 입션이 있고, 디지털 티비오 퓨라가 이제 건축하고 엔테로 탈로 퓨라 리가멘트는 아주 인텍트하고 잘 괜찮아 보이는데, 디지털 티비오 퓨라가 리가멘트가 약간 스웰링이 되어 있습니다. 약간 스웰링이 되어 있어. 그래서 이제 발목 보호대차하고 목발 보행하면서 계속 증상이 있으면 CT를 찍어보자라고 이제 이렇게 해서 갔는데, 한 달 후에 이제 내원했는데, 통증은 심하지 않은데 뭐 이렇게 무리하게 축구를 하거나 많이 뛰거나 그러면 아프다. 가끔 힘이 빠지는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CT를 찍어봤습니다. CT를 찍어봤더니 뭐 정거비인대는 뭐 이렇게 스웰링돼서 부위 뭐 양호하게 호전이 되는 모습인데, 활로 검사에서 CT 찍어보니까 여기 티비오 퓨라 쪽에 약간 뒤쪽으로 어벌전 프랙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티비오 퓨라 리가멘트에 손상이 있으면서 이렇게 불안정성 증상을 보이게 되면 꼭 CT를 찍어서 이렇게 뼈의 병변을 확인을 꼭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tibial fibular ligament 이제 풀로 치료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대개 tibial fibular ligament는 디지털 말레올로스 팁에서 약 2.5내지 3cm 위에 위쪽에 외측으로 이렇게 만져보면 피울라 앞쪽하고 티비하고 경계부가 팔페이션이 촉진이 됩니다. 자꾸 팔페이션하면 촉진이 되고 또 그 부위에서 이렇게 만지다 보면 오돌도돌하게 이렇게 만져지는 구조물이 있는데 그것이 슈퍼피셜 페리니얼 너브가 이렇게 나눠져서 레터럴, 인터미디에이트, 너브로 이제 갈라지는 그런 거이기 때문에 페리니얼 센서리 브랜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가 또 팔페이션 할 수가 있어도 이거 자꾸 팔페이션 해보는 이제 습관을 들이면 위치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초음파 검사를 해서 이제 그 부위를 확인하고 또 위치를 또 찾아서 팔페이션 하다 보면 이제 그 익숙해집니다. 팔페이션이. 그래서 이제 tibial fibular ligament 인젝션 할 때는 뭐 그 주변에다 인젝션 하고, 그렇지만 이제 tibial fibular ligament의 스프레인을 받았을 때 이제 그 부위만 하는 건 아니고 사실 anterior talar fibular ligament, calcaneal fibular ligament까지 전 범위로 뺑 돌라서 풀로 치료를 할 때는 이제 인젝션을 해줍니다. 뺑 돌라서.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아까 지금까지는 엔테리어 tibial fibular ligament 얘기였고, 그 다음에 이제 엔테리어 talus fibular ligament가 손상이 됐을 때, talus fibular ligament 끊어져 있을 때, 대개 이제 이것도 이제 만성적인 통증을 호소하면서 갑자기 뭐 발에서 어긋나는 느낌이 있다, 힘이 빠지는 느낌이 있다, 뭐 이렇게 그런 손상을 가다가 힘이 빠지고, 또 이제 뭐 걸어다닐 때 괜찮은데 많이 뛰거나 그러면 아프다. 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볼 수가 있어서, 일반적인 이학적 검사에서는 특별한 손상을 소견을 보이지 않지만 엔테리어 드로우 테스트라는 것을 하게 되면, 엔테리어 드로우 테스트라는 것은 이게 TBR 고정하고 캘케누스를 앞쪽으로 당기는 거죠. 당기게 되게 되면 이렇게 그 탈루스가 이제 이렇게 앞쪽으로 밀려 나오는 그런 것을 해서 클릭 사운드가 나타나거나, 아니면 이제 저기 피불라 앞쪽에서 이렇게 관찰할 때 그 탈루스가 앞쪽으로 밀리면서 그쪽에 볼록하게 이제 돌출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이제 파지티브 소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이게 이런 소견을 보인다고 해서 다 이제 그 증상이 있거나 뭐 그런 것은 아니고, 일부에서는 증상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증상을 보이는 사람 중에서도 뭐 다 이게 양성적 소견을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기빙웨이 갑자기 힘이 빠지는 그런 증상이 있거나 만성적인 통증을 보이는 경우에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게 엔테로탈로 피브랄 리가멘트에다 플로로 치료 또는 DNA 주사, PDRN 주사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 프리셉티브 센스 트레이닝이라 해서 이제 이렇게 요것은 이제 엔테로탈로 피블라 리가멘트를 해서 스파이널 코드로 해서 다시 페리누스 머슬을 컨트랙션으로 오는 뉴럴 서킷을 파실리테이션 시켜주는 그런 프로프리셉티브 트레이닝을 시행할 수가 있겠고, 뭐 아주 또 호전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수술적으로 리페어하는 치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펑셔널 인스테빌리티라는 것은 시리악스가 가장 먼저 제안한 개념인데, 우리가 이제 발목 관절의 이 스테빌리티는 리가멘트나 뼈 등 구조적인 구조물에 의해서도 스테빌리티가 이제 중요하지만 뉴럴 서킷의 스테빌리티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목의 엔테로탈로 피블라 리가멘트는 하나의 센서인데, 거기에서 그게 스트레칭 돼서 손상을 받으려고 하면 그 프로프리티브 센스가 스파이널 코드 도살론으로 가서 도살론에서 엔테리어 혼으로 시냅스를 해서 엔테리어 혼에서 페리니얼 머슬에 신호를 보내서 페리니얼 머슬이 컨트랙션 돼서 더 이상 발목이 인버전 되지 않게 에버전 시키는 그런 뉴럴 서킷을 갖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뉴럴 스테빌리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럴 스테빌리티가 깨지게 되게 되면 그것이 이제
발목의 스테빌리티를 더욱 손상시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발목 손상이 해서 엔테로탈로필루라 리가멘트가 다친다는 것은 엔테로탈로 리가멘트의 기계적인 손상뿐만 아니라 이런 센소리 리셉터도 같이 손상을 당하기 때문에 이게 뉴럴 서큐트에 의한 스테빌리티가 손상된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회복시켜주고 파실리테이션 시켜주기 위해서 이런 트레이닝을 하는 겁니다. 여기도 보게 되면 리가멘트나 캡슐에 그 뉴럴로지컬한 데미지를 하게 되면 프리오셉티브 센서리 리플렉스가 이제 손상이 돼서 페리널 리액션 타임이 증가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호가 가면 바로 이제 페리뉴스가 컨트랙션이 돼야 되는데 늦게 페리뉴스가 이제 페리널 머슬이 컨트랙션이 되게 되면 이미 손상된 다음에 이제 그 손상이 컨트랙션이 되거나 아니면 컨트랙션이 안 오거나 뭐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점점 더 그 프로텍션이 안 돼서 더 손상을 받게 된다. 이것이 펑셔널 인스테빌리티의 개념이고 시리악스가 가장 먼저 제안한 그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뭐 페리니얼 뉴로패시가 있을 때도 더 심하게 나타날 수가 있겠고 L5 레티큘로패시가 있을 때도 페리니얼 너브에 그 이제 영향을 주는 거 그 페리니얼 너브가 L5 루트에 그 가지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이런 리액션 타임이 손상이 되는 거고 업보못한 이런 리전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이렇게 이런 트레이닝 하거나 아니면 발 위축에 바닥에 힐을 더 바깥으로 이렇게 돌출되게 만들어서 발이 잘 삐지 않게 해주는 그런 치료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이런 인스테빌리티가 보이는 경우에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페리니얼 텐던에 그 디스로케이션 될 때도 텐던이 뒤에 있어야 되는데 앵클 도지플렉션 2버전 할 때 텐던이 앞쪽으로 탁탁 하고 밀려나와서 갑자기 통증이 있고 힘이 빠지는 그런 것도 이제 감별 진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서브탈라 조인트 루즈바디, 앵클 조인트 루즈바디도 갑자기 심한 통증이 있으면서 이제 찌릿한 통증이 있으면서 체중을 부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별 진단을 해야 되고 페리니얼 텐디나이티스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 점퍼스 스프레인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 감별 진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이런 것은 앞서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건 이제 인스테빌리티하고 이제 크로닉 스프레인을 감별 진단하는 그런 건데 인스테빌리티가 있을 때는 이제 그 발목을 쉽게 삘 수가 있겠고 쉽게 볼 수가 있겠고 발목이 어긋날 것 같은 삘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의 주 증상인데 크로닉 스프레인일 때는 뭐 평상시에서는 아프지 않다가 아주 심한 이게 운동을 하거나 그럴 때면 통증이 나타나게 되고 또는 이제 갑자기 심한 트윈지가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이제 그 이학적 검사를 하게 되면 인스테빌리티가 있을 때는 엔테리탈로 피부라 리가멘트나 아니면 그 엔테리오 티비 퓨라 리가멘트의 인스테빌리티가 손상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크로닉 스프레인에서는 어드이전이나 텐디나이티스가 이제 그 문제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어드이전이 있을 때는 엔드렌지가 하드 엔드필을 보이고 텐디나이티스 때는 이제 노멀 엔드필인데 레지스티브 테스트에서 파지티브 소견을 보인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치료는 이제 그 인스테빌리티가 있을 때는 스클레로스 인젝션이라는 것이 이제 그 프로 치료가 되겠습니다. 프로 치료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워블보드 트레이닝 아까 뉴럴 서큐트를 파실리테이션 시키는 그런 트레이닝을 할 수가 있겠고 발 뒤꿈치를 바깥으로 넓혀주는 잘 삐지 않게 하는 그런 치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크로닉 스프레인에서는 이제 어드이전이 있으면 그 매니플레이션 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텐디나이티스가 있으면 딥프렉션 마사지 치료를 시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2버전 스프레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버전 스프레인은 것은 발목 내측의 스프레인이고 건데 이것은 상당히 드물고 이것이 발생할 경우는 대개 그 기저적으로 이제 그것이 발생하기 쉬운 조건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그 조건이라는 게 뭐냐면 칼카니우스 발구스, 그다음에 악세사리본 네비큘라가 있는 경우에 또 플래프시 있는 경우 체중이 안쪽으로 쏠리게 되어 있는 경우죠. 쏠리게 되어 있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잘 이버전 스프레인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때는 이제 델토이드 리가멘트는 이제 아주 상당히 강한 리가멘트이기 때문에 이버전 스프레인이 발생하면 인대 손상뿐만 아니라 이때는 그 메디얼 말레루스의 어벌전 프랙처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검사를 시행해야 된다. 그래서 플란타 플렉션 이버전 시 발목 앞쪽에 통증이 있으면 델토이드 리가멘트의 손상인데, 플란타 플렉션 이버전 시 발목 외측 뒤쪽으로 손상이 있게 되기, 통증이 있게 되면 포스테리어 탈레피브랄 리가멘트 스프레인의 결과라고 아까 이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국소적인 압통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보는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이 이버전 스프레인 때는 포스테리 티비알리스 텐던이나 플렉스 할루스 롱구스 텐던을 같이 손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